300초 안에 시장 이슈 점검하는 박민영의 300입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어제 코스피가 2,500선 다시 한번 되찾았죠. 어제장에서 지수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소재 쪽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올라갔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며 화학주 강세였고요. 화장품 쪽의 수출이 좋았다라는 소식에 아모레퍼시픽 등의 종목 등 급등하며 지수에 힘을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철강주의 움직임도 어제장에서 좋았다라는 건데요. 유가 상승에 따라 산유국에서는 조선이나 건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H형광, 파이프 등의 철강 관련한 이 가격에 대한 상승세, 철강제 수요에 대한 증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철강주의 움직임 역시 어제 유가 상승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는데요. 오늘 철강 섹터에 대한 이야기 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사실 11월 동안은 철강주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습니다. 11월 동안 흐름을 보시면 꾸준하게 하락세를 기록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바로 10월에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정도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이 조강 생산량이라는 것은 철강 생산량을 나타내는 대표 수치, 통계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강 생산량이 늘었다는 것은 철강에 대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이런 통계치가 전달이 되고 나서 11월에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낮아질 수 있다라고 시장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죠. 11월에 중국에서는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에서 철강 감산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철강의 공급 과잉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은 혹은 좀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설비 폐쇄 움직임에 중국 정부가 서둘러 왔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내년에 더 확대될 것이고 결국 중국에서는 공급 감소, 그에 따라 철강값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급 측면의 이슈를 점검해봤고요. 그럼 수요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유가가 올라가면서 산유국이 돈을 번다면 산유국이 건설에 투자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철강제 수요가 늘 것이다. 이런 것도 첫 번째로는 꼽힐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중국 모멘텀이 되겠죠. 철강주는 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나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 철강의 한 50%가 바로 중국 부동산 쪽에서 철강제 수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꾸준하게 가격 강세를 보여왔던 중국의 부동산이 최근 들어 값이 꺾이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다면 그에 따라서 철강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2기에 집권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났죠. 시진핑이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착공 면적 증가율이 방어될 것이다. 그렇게 부동산 시장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인식이 등장하고 있고요. 1대1로 등의 인프라 투자가 시진핑 집권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결국 철강제 수요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는 철강주를 조금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철강 대표주 포스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최근에 포스코는 베트남에서 철강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철강 수요 증가율, 성장률로 봤을 때는 올해 탑이었다라고 합니다. 세계 글로벌 국가에서요. 포스코는 형광 등을 베트남에 생산하고 있고 그 생산 규모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저가 이 생산품에 대해서는 분명 우려가 있으나 베트남 측에서는 중국의 저가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베트남 시장에선 포스코 등이 훨씬 더 선방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죠. 삼성전자를 팔아치우고 되려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으로 매수세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시장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포스코는 우리가 망설이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내년에 주가 상승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베트남 등의 해외 철강 자회사가 실적이 개선되고 산유국의 철강 수요가 증가한다면 결국 목표 주가는 45만 원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포스코의 지금 가격대는 어느 정도일까요? 33만 7,500원 어제 종가를 기록했네요. 어제 3% 정도 올라서면서 12월 아주 좋은 출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강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전해지고 있던 찰나에 또 밤사이에 새로운 이슈가 추가됐죠. 바로 미국에서 한국산 철강 선제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기존 10%대였는데 40%대까지 크게
4배나 증가시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포스코의 대미 선제 수출 물량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출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카운트다운 종료합니다. 호재 속에 던져진 악재입니다.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할 것인가 오늘 포스코 시초가 움직임 잘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박민영의 300이었습니다.